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장희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파주시 도시생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리더십과 도시생지원센터와는 무슨 그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리더십은 어느 자리, 어느 활동, 어떤 내용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 필요한 접점들이라서 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였으면 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시고 또 마을 활동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꼰대 같은 사람도 만나실 거고 어느 때 내가 꼰대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경험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방향을 좀 가지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아가야 좀 더 발전적이고 나도 좀 즐거울까라는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사실 리더십 이론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된 게 기업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론을. 왜냐하면 성과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가 어떤 CEO가 들어가야 성과 도출을 많이 낼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정치가들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최초의 리더로 보는 관점도 있고 리더십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나의 이야기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나를 조금 비추어 보고 내 주변 사람도 좀 비추어 보고 뭐 그런 시간을 좀 편하게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교육을 좀 듣고 계세요. 그죠? 네.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3개월 동안 이렇게 한여름에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제 나이가 생긴 대로 연식이 꽤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이 구성한 걸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도 강의도 이제 어떤 소비 패턴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그 오랜 교육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변화하면서 6강, 기로야 8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아주 정통한 교육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 와 계신 겁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희진이고 그 오랫동안 YMCA에서 일을 했어요. 그 YMCA가 사실은 백화점식 운영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이제 생협, 회원사업부, 시민사업부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생협은 사실 생협운동이라고 해서 탑차 끌고 유정란 엄청 공급하러 다니고 했었습니다. 딱 탑차랑 정말 잘 어울리는 덩어리죠. 제가 여기 앉아 있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남자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늘 듣던 얘기를 또 하셔서 그냥 스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라고 했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여전히 따복따복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지원실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 김포시 도시생지원센터에서 도시생 일을 시작했고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되게 이제 맥락은 사실은 주민지향이나 주민추나 주민주도 이런 식으로 가는 맥락은 사실은 같지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네. 사진 꽤 괜찮죠? 네, 한 3, 4년 건데 큰 차이 없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저기 혹시 웰컴 투 동막골 보셨어요? 네. 네, 다 보실 연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은 웰컴 투 동막골 모릅니다. 그 웰컴 투 동막골은 뭐냐면 이제 불이익 사고로 이제 연합군, 그러니까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국군이 이제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이제 모이게 되죠. 우연치 않게 모여서 서로 경계를 하다가 싸움도 하다가 뭔가 마을의 그 순수함에 반해가지고 나중에 그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세 영역에 각자 그 북한군, 한국군, 연합군이 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기억 나시나요? 네. 근데 이 마을에 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촌장님이 엄청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촌장님을 너무 존경해.
그걸 보니까 이 북한군이 물어봐요. 이장동지,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마디 딱 하죠.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먹이려고요. 예. 잠깐 놀다 가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예. 맞추는 분께 선물 드리는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한 모둠으로 구성될 줄 알았는데, 새 모둠이니까 마지막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파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든 USB입니다. 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를 맞추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전으로 갑니다. 네. 처음 이제 맞추시는 분이 손을 들고 맞추시는 분이 이제 선물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총 5개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그치, 제품은 추파춥스겠죠. 뭐 맙다사탕이겠죠. 근데 이게 잘 사진을 보시면 어떤 광고인? 예, 말씀하세요. 충치 관련된 뭐 치약 뭔가 뭐 가깝게 가시긴 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말씀하세요. 자일리톨 껌 같은 거 아니에요? 자일드껌이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녁에 자기 전에 예. 치카치 하는 대신 껌 하나 사탕인데 이거? 통과. 아니, 통과하시면 안 되죠. 네, 그냥 막 던지세요, 그냥. 네, 개미가 피해가요. 개미가 주로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피해가요. 사탕 개미도 싫어할 정도로 나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탕, 뭐 사탕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을 피해가지.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막 가다가 보통의 이 사탕 같으면 글로 갈 텐데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어 있어야 할 게 안 들어 있다는 거죠. 설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설탕 막대사탕 광고예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곤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사진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휴식 취하는 것 같은 휴식. 아니야. 휴식 취한 게 아니라 총. 지금 경찰이 네. 총을 들고 있죠. 총입니다. 총을 들고 있어요. 신발 광고. 신발 광고 비슷해요. 또 그런데 신발을 보는데 왜 볼까요? 맞습니다. 구두약 광고예요. 이 구두약으로 구두를 닦으면 너무나 깨끗이 닦여서 저기서 오는 사람을 이 구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비추는 걸로.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이 휩쓰면 안 되는데, 이거. 그쵸? 네. 이제 감 잡으셨죠? 감 잡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는 잘 맞추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세 번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화장품이나 그 세제 이런 거. 그렇죠. 비슷하게 갔습니다. 선물.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섬유연제 광고. 누가 맞추셨죠? 아, 네. 네, 섬유연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을 하고 몸을 부대끼면서도 그 레슬링복에서 나는 향기에 취해서 저렇게 행복한.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뭘까요? 네? 또 맞추면은 받으셔서 다른 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벤트레이드. 아닙니다. 이삿짐이나 택배 광고 같은데.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택배 광고입니다. 하나 더 드릴 테니 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 알으셔도 말씀 안 하시겠지 뭐. 여기서 맞출 때까지,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어떤 광고일까요?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예, 잔디를 깎고 있어요.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면도기로 잔디를 깎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모타. 예. 근데 강하다. 피부 관련된 모터가 강해서 저렇게 작은 것도 깎일 수 있다? 방향은 좋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짝 비틀어서. 예. 그러니까 잔디 깎기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작게 나오거든요. 원래 잔디 깎기가 굉장히 크고 뭐 하여튼 면도기. 요란스럽잖아요. 예. 면도기 아까. 예, 면도기 아닙니다. 예. 요 사람과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소음이 없는 이거 창호 광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방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가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누가 맞추셨나요? 저기 선생님 맞추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받으시면 몰매 각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강의를 하시게 되거나 다른 데 강의를 하시게 될 때 이게 인터넷에 깔려있는 그림들이에요. 이런 거 잠깐 하셔가지고 하면은 처음에 분위기를 조금 말랑말랑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도 들고 뭐 좀 많이 매겼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거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 각자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상이 있을 겁니다. 개념은. 그래서 앞에 있는 색지가 있어요. 그 앞에 색지에 색지 이거 파주산 색지입니다. 이러면서 색지에다가 이거를 좀 써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뭔지. 리더십이란 네모다. 그 네모를 그 색지에다가 그 길쭉한 색지 있죠? 포스트잇 말고 남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매직을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직 중에 입 좋아하는 색깔 하나씩 골라서 쓰세요. 자, 리더십이란 네모다.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리더십이 뭔지를 키워드 하나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볼펜으로 쓰면 다른 분들이 잘 못 보셔서 그 매직으로 좀 크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 쓰시면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리더십이란 네모다. 그럼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다 쓰셨죠? 네. 그러면은 그냥 번개처럼 리더십이란 뭐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는 겁니다. 이 먼저 쓰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따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가서 회의하시잖아요. 마을활동하러 가셔서 회의를 자주 하실 텐데 뭔가 의견을 묻습니다. 누군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먼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무슨 말 하지? 나는 어떤 얘기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얘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적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저는 적자생존이라고 이름 붙여요. 적는 자가 생각을 존중한다 라는 뜻으로. 네. 그래서 다 쓰셨죠? 그러면은 우리 이춘현 선생님부터 그냥 리더십이란 땡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벽 수련이다. 네? 연벽 수련. 연명 수련. 아, 그렇게 어려운 수련하는 거군요. 거. 네, 선생님은 리더십은 캡틴이다. 캡틴이다. 캡틴. 네. 네. 또 조직의 문화. 네? 조직의 문화. 조직의 문화이다. 선생님은 영향력. 영향력이다. 경청이다. 경청이다. 저는 이해이다. 이해이다. 돌봄이다. 돌봄이다. 설득이다. 설득이다. 협치.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능력이다. 사람을 단합시키는 능력이다. 솔선수범이다. 솔선수범이다. 협치다. 협치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이다.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신 16분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야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리더십에 대한 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생각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를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나입니다. 나의 리더십. 앞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고 이번에는 나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네모이다. 그 이유는 네모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약 1분 32초 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아까 멘트로 그 순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직 쓰시는 분이 있어서 17초 더 드릴게요. 15초. 다 쓰셨네요? 그쵸? 네. 이번에 여기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은 죄송해요. 아까 빼서 자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섬김이다. 섬김이다.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정 동력 때문이다. 감정의 동력, 감정을 움직이는 힘.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나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무게감이다. 무게감. 이렇게 동질감 느껴지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네. 아, 예, 굉장히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안 썼어요. 못 쓰겠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아, 네.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는 솔선수범이다. 네. 그 이유는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다 동의하세요? 네. 와, 그러니까 늘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심전은 지금 통했나 봐요. 네. 따로 썼는데 저도 솔선수범 썼고 네. 그 이유는 먼저 해야 따라하기 때문에. 어머, 통일. 두 분이서 정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솔선수범으로 쓰셨어요. 자,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리더십 키워드는 소통이다. 소통. 그 이유는 쌍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멋지십니다. 자, 선생님. 키워드는 존중이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네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우리 여기 회장님하고 존중이라는 똑같이 썼는데 저 바꾸겠습니다. 저. 네. 자존심 상해요? 똑같으니까? 행복이다. 그 행복이다. 이유는 제가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꾸밈이 없고, 네. 그래서 맑고 순하고 행복하고, 네. 네, 이렇게 가십니다. 또 선생님은 저의 리더십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항상 거의 지각을 하지 않고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중요하죠. 네, 선생님. 네, 네. 저는 아까 똑같은데요.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그 이유는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독특합니다. 독특함. 독특해 보이세요. 제일 많이 마셨어. 롯데 이런 그 이유는 나이기 때문이다. 아, 나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저요? 네. 사람을 낳는 어부이다. 왜냐하면 나를 잘 따르기 때문에. 아, 자신감 뿜뿜이십니다. 네네네. 네. 우리 이수연 위원장님은? 아까 문제가 지금 문제인 줄 알고 네. 아까 썼던 걸 다 있었어요. 네. 면적 수련이다. 끝없는 수양과 수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 위원장님 그동안 힘들게 하셨겠어요. 지금도 힘드시고 늘 면목 수련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셨겠네요.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굉장히 그 도통하신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네. 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온 것처럼 리더십을 지칭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사한 용어는 보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도 있지만 권력, 권한, 영향력, 경영, 관리, 통제, 감독 이런 식으로 유사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 용어대로 조금 그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시겠지만 권력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개인적 에너지예요.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런데 영향력은 실제 사용된 에너지를 또 지칭하기도 하고요. 권한은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법적 효과를, 경영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활동, 관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절히 결합해서 운영을 조정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는 어떤 관리, 통제는 희소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 감독은 감시하고 명령하면서 합법성을 보장하는 행위. 이렇게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권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통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감독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유사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했고, 리더십이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리더십 얘기하면 뭐 시저부터 생각해서 뭐 별 사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있는 인물도 모셔오기도 하고, 지금 기업가나 CEO들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이론으로 정립되면서 굉장히 다양화되긴 했는데,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사실 40년대 후반에는 그 리더의 특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리더에 따라서 그 조직이 완전히 변화하거나 망하거나 이럴 수 있다. 여기에 가까운 이론인 거죠. 그래서 40년대 후반까지는 리더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리더는 타고난 거다. 이런 이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강조점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자를 구분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리더의 영향력이 바뀌거나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전혀 그 상황이나 조건을 얘기하지 않는 이론이 접근했었죠. 이런 이론들이. 그 다음에 이제 행동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리더십이 어떤 효과를 창출하느냐, 그거는 리더의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는 그들의 리더십 유형에 의해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론에 기반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보통 이제 리더십 그 이론은 4가지의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적응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리더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는 뭐 부하들의 특성이나 과업의 성격이나 집단 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상황 적응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기업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을 기업이 초창기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뭐 재무 문제라든가 인적 자원 문제라든가 어려울 때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더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상황 적응론에 입각한 논리 미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새로운 이론들이 막 등장합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뭐 거래적 리더십, 인파워먼트 리더십, 뭐 굉장히 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요즘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 인파워먼트 리더십 이런 용어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 안에서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 많이 담아내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자료에 가르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제가 너무나 충분히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적 접근 이론에 입각해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그 다음에 뭐 권력과 영향력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변해오는 흐름을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 때문에 현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다른 흐름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 큰 틀거리에서 어떤 변화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변화하죠. 전통적 리더십 관점은 어떤 그 하향식 리더십에서 당연히 그래서 뭐 부하를 대상으로 아랫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이고 하향식 리더십이었지만 최근은 이런 리더십이 안 먹힙니다. 딱 꼰대 소리 듣죠. 예. 그러면서 전방위 리더십을 강조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내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만 통한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동료에게도 상사에게도 부하에게도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으로 지금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이제 잘 보이십니까? 맨 앞쪽만. 앞쪽만 이렇게? 잘 보이세요? 네. 아마 그 저 촬영 때문에 조금 그러시나 봐요. 괜찮아요? 예쁘게 나오시고. 아니 거기까지 뒤에까지 가세요? 저 안 예쁘게 나와도 됩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이제 능력 중심의 리더십으로 가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아시겠죠. 옛날에는 뭐 권한이 세다거나 정보가 많다거나 어떤 권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먹혔던 시기라면 지금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누구나 아까 다양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리더십 옛날에 우리 여기 쭉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 가치 이건 꼭 지켜내야 돼 라고 하면 개인의 희생쯤이야 정말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자기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겼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존중의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힘 그리고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바탕이 되는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참여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형적 리더십, 의사결정 그룹 리더십 이런 것들로 조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재형이다 민주형이다라는 그런 리더로 구분하는 것들은 어떤 참여형, 그러니까 참여적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겠죠.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탁월하는 걸까요? 훈련받는 걸까요? 타고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 리더십을 보면 다 타고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타고나는 거에 네. 거기에 대해 활동적인 내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맞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그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 신의 은총이라고 하면서 타고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도 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래서 등장하는 논리가 이제 행동주의인 거죠.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그 집단주의적 행동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 학창대회 중고등학교 하셨나요? 네. 학창대회 하셨을 때 짜증나죠? 막 짜증나고 막 뭐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막 연습해야 되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목소리 맞춰서 합창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어떤 때는 막 눈물 울컥하고 막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바로 이게 이제 행동주의거든요. 행동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 짜증났던 것이 지금 막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이론을 결합시켜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타고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행동을 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형적 리더십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의사결정 그룹 리더십은 이제 관리자들의 의사결정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의사결정 그룹 리더십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리더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행동 모델을 조금 보면 저희가 인파워먼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로 이제 협동조합을 하시거나 이런 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거나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파워먼트 리더십에 굉장히 땡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리더의 권한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부하를 참여시키는 것. 그래서 권한을 위임해서 그 그러니까 조직원들에게 그 파워를 준다라는 이런 내용이 인파워먼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연벽 수련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인파워먼트 리더십 같은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수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결론도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가 됩니다. 그 과업 수준도 증가되고 또 거기에 참여한 부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아주 명확한 단점은 뭐냐면 결정 시간이 당연히 지연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파워먼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실현을 막 시켜야 하시기에는 맞지 않는 리더십이죠. 이것들은 뭔가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약간 조금 만나질 수 있겠습니다. 결정 시간이 지연되고 또 리더가 우습게 보일 때도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 척 하세요. 뭐 이렇게 리더의 권한상실 위험이 있고 이제 이런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모든 집단들이 결정을 잘못 내렸다, 그럼 집단 사고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적 사고를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권한위임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조직 구조를 분권화해야 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고 적절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진행 상황을 늘 체크해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지원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효과적으로 권한 위임을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리더 참여 정도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분류한 것은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어떤 리더십이 지금 작동하는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참여자와 리더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단독 결정하느냐, 리더와 부하 개인이 뭐 같이 하느냐에 따른 정도에 따라서 조직이 어떤 리더십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진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있는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활동의 어떤 공동체
이 안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리더십 중에 하나 또 카리스마적 리더십,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정치학이나 종교학 쪽에서 먼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까도 막스 베버를 얘기했지만 보통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베버를 먼저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 그래서 1920년대에 제시를 했는데요. 카리스마적 권한은 예외적일 정도로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하의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부하들이 저 리더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하의 인식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징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한번 내가, 그러니까 나나 내 주변에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를 보시면 자신감이 있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과 자신감을 알리는 능력도 또 있는 거예요.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행동이 또 비범하고 변화를 막 주도하면서 추진하고, 뭐 변화하는 환경도 굉장히 민감하게 막 4차 산업혁명이야, 우리 이럴 때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뛰어난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어려울 때는 개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이런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조금 많이 흥미를 끄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론에서. 그래서 이 연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때는 이제 아까도 정치학이나 종교학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부하의 과업이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포함할 때는 굉장히 이런 게 효과적이죠.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나쁜 얘기지만 우리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보면은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포함한 그 리더가 굉장한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포함한 어떤 조직일 때, 또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죠. 또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확실성 포함한 불확실한 환경, 이럴 때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어떻게 불안하고, 이때 누군가 나를 따르라 하고 나오면은 쫙 따라가게 되는, 그럴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정치나 종교나 전쟁 시에 효과적입니다. 또는 기업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창업 또는 생존의 위협 상황일 때 카리스마적 리더십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있어요. 거래적 리더십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너 이거 잘하면 이거 해줄게, 이겁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달성 잘하면 뭐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뭔가 조건을 분명하게 줌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의식을 고취하고 독려하고 이 사람이 추후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적 고무, 개별적 배려, 이 4가지가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뭐 카리스마는 지금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이 지적 자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구성원들이 내가 지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리더십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영적 고무는 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뭔가 좀 그 감동스럽게, 내지는 그 비전을 내가 같이 동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틈틈이 개별적으로 조언도 해야 되고 존중과 신뢰 코칭도 해야 되고 멘토도 해야 되는, 이런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얘기가 되는 리더십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감성 리더십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자료에도 있지만 CEO를 이제 대상으로 한 결과
최고 경영진이 긍정적 정서를 가질수록 회사의 경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감성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조직 풍토가 경영 성과의 20-30% 설명한다. 그럼 풍토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그 50%에서 70%의 경우에는 리더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풍토를 리더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갖고 있는 감성이 그 조직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조금 아마 약간 답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일 텐데 다른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의 리더십 이론이 옛날같이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선생님이 돌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게 그 돌봄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만 사실은 굉장히 좀 작동되는 리더십이겠죠. 그래서 섬기는 이런 부분이 서번트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가 되는 게 전략적 리더십과 진성 리더십이에요. 뭐 전략적 리더십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주로 이제 CEO나 기업가들이 최고 경영층에서 전략을 잘 짜서 최고의 효과,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낼 때 전략적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요. 진성 리더십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 리더십은 뭐냐면 이런 단성으로부터 시작됐죠. 리더십이 제가 리더십을 막 보여요. 인파워먼트 리더십도 보이고 무슨 뭐 굉장히 다양한 리더십을 보이는데 저게 정말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 리더십은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에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알고 내 내면의 가슴과 감정, 가치관 등에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리더십이다.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자기들 잘 아는 자기인식과 자기 규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어떤 리더십 이론까지 한번 듬성듬성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쭉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서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활동을 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없나요? 많죠? 네. 야, 저 인간만 없으면 정말 살겠다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욕 좀 해보시죠. 자,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욕은 정말 욕은 아니고 바라의 욕입니다. 예. 욕을 하면서 좀 바라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원전 1700년에도 점토판 문자에 나왔다고 해요. 이것은 세대 간의 어떤 인식 차이나 갈등들은 정말 오래된 건데 요즘은 MZ세대라고 또 나와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 MZ세대에 대한 자료와 고민들을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것들이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희가 한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르치려고 한다고 할까요? 아, 나는 지금 별것도 아니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 정말 없었으면 좋겠죠. 네.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모르는데 저를 가르치려고. 아, 정말 욕 나오죠. 아, 꼴보기 싫어. 아, 얄미워. 근데 그 인간은 없어지지도 않죠. 네, 더 버텨.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인간? 네? 결정을 혼자. 결정을 혼자 독단적으로 지 맘대로.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죠, 주변에. 예, 정말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에서 세대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도 그렇죠. 집에서 이제 자식 새끼들.
세대가 없으면 이상하지. 근데 뭐 자식 새끼는 그렇다 쳐 그냥 내 새끼니까. 근데 조직에서 남들과 이제 세대 갈등을 일으킬 때 이게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조직 내에서 문제가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와 물론 뭐 이렇게 뭐 기원전 1700년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되긴 했지만 요즘 최근에도 기성세대와 이제 그 MZ세대들의 갈등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걸 주제로 뭐 토크 콘서트나 뭐 독자 책도 엄청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조직에서 세대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세대만 있는 거거든. 끼리끼리 그냥 예,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오는 아주 고인 조직이 돼버린 거죠. 예. 어쨌든 세대가 다르면 갈등을 느껴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우리 조직에 꼰대가 있습니까? 많아요, 꼰대가. 어떤 그 유형을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아까 많아요 하신 선생님.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꼰대 같으세요? 남의 말을 안 들어. 아,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거의 비슷하고 해요. 또 고집 부리시는 분?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어떤? 라떼는 말이야 네. 하나 있고요. 네. 아무렇게나. 아,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그러니까는 이게 라떼는 그 커피 라떼를 네네네. 내는 그건 거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이제 네. 아무렇게나. 아, 그건 또 처음 들었네요. 아, 그거지. 신세계다. 그 커피에 비유해서 라떼는 말이야. 아메리카노를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그 꼰대가 아무렇게나 한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네. 여기 말씀을 안 하시는 분 다 틀려서입니까? 맞습니다. 꼰대 분명히 많죠. 또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직에 꼰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끔 나도 꼰대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네. 어느 때 그러십니까? 상대가 버릇없다고 생각해요. 아, 상대가 버릇없다고 생각할 때 저런 싸가지 이런 말이 나올 때 네, 또 어떨 때 내가 꼰대 같다고 생각할까요? 내 고정관념이 드러날 때. 아, 내 고정관념이 드러날 때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자기 성찰이 있어야 내가 고정관념이 있구나 또는 야, 내가 이 예의 없는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자기 성찰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우리 그 퀴즈 잘 맞추는 선생님은 절대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는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신데 혹시 꼰대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주로 어느 때? 지갑이 안 열릴 때? 지갑이 안 열릴 때? 지갑이 안 열릴 때 나는 꼰대다? 잘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갑을 안 여는 게 저는 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눈 닫고 지갑은 열려. 아, 지갑이 열려 있는 사람한테는 꼰대라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뭐든 많이 미겨야 되는데 지갑 꼭 닫고 안 미길 때? 아, 근데 선생님도 가끔 지갑이 안 열릴 때가 있다. 마음이 안 열리면 지갑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지상정이죠. 네. 네. 또 혹시 한 가지 정도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신혼에서 앞사람이 이렇게 신혼 바꾸고 안 갈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빵빵 거릴 때가 아, 있는데 뒤에서 막. 그건 성격이 못한 게 아닐까요? 꼰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약간 아 내가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조직에서 갈등을 느끼고 세대 갈등도 느끼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꼰대라고 느낀 적도 있고 나도 꼰대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혹시 해결하는 꿀팁이 있으신가요?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예를 들어 저 인간 정말 예의 정말 없고 싸가지 없어. 이럴 때 내가 멋지게 대응했다. 내지는 저 사람이 너무 꼰대처럼 굴어가지고 막 짜증나. 이때 내가 멋지게 대응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살살 웃으면서 대하고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먼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가요? 그렇군요. 사실 요거를 오늘 이제 모둠이 다 채우면은 그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조금 욕을 쓰고 그 옆에다가 팁을 좀 써서 붙여주는 꿀팁 제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인원이 조금 우리끼리 굉장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웃으면서 먼저 갈 때까지 기다린다. 예, 꿀팁 나왔습니다. 자, 또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어색하고 갈등스러운 상황이 좀 변화하더라라고 느꼈던 적 있으세요? 조금 더 친절하게 돼요. 더 친절하게 일을 가면서? 일까지는 안 돼요. 긍휼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예.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수용한다, 인정한다. 네네네.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남자 의견은 술을 먹이니까 되더라고요. 술 먹이니까 지갑을 여니까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술을 못 먹을 상황, 그렇게 갈등스러운 술 같이 먹기도 싫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야죠. 용기를 내서 수용한다. 네. 다들 팁을 갖고 계시군요. 그리고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인간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랬던 인간이 또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번 어떤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이 조직을 잘 끌어갈지는 사실 우리가 각자 가진 과제인 것 같아요. 자, 앞서 소통 수업을 들으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럼 한 가지 좀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요. 그러니까 행복한 조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마음의 건강이다. 이건 이제 인지적 과정이고요. 의미와 성장이다. 이거 과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적 관계,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3가지를 어떤 그 행복한 조직인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다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 이걸 보시면 마음의 건강이라는 게 있죠.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건강한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속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사이코패스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런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가 안 찾는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봉사해서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일과 활동에서 의미를 찾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성장한다. 그 시간 낭비라고 안 느껴지는 어떤 일, 이게 의미와 성장, 이거 과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째는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 3가지가 행복한 어떤 조직 그리고 직장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혹시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조직 시민 행동. 자, 그럼 이렇게 여쭐게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십니까? 거기 권모수수 권민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죠. 왜 환영받지 못하냐면 우영우를 뒤에서 모함하고 이걸 떠나서 조직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왜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그 맡겨진 역할도 아닌데 일찍 나와서 뭔가 일을 돕는다거나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이 조직을 위해서 시키지 않은 자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사실은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 시민 행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 또는 그런 사람이 많은 조직이 당연히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가지게 되겠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 3가지 조건을 보시면서
요거를 좀 한 장씩 나눠주시면 한 모둠에 한 장씩만. 네. 그 앞에 스티커도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부 우리 선생님도 같이 의자 끌어서 같이 좀 앉으셔서 같이 하시죠. 네. 쉬실래요? 네. 잠깐만요.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작업을 먼저 뭐 하고 쉬고 우리 백순수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마음의 건강 또 의무와 성장, 지원적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마음, 나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스티커로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 네, 각자 스티커를 가지고 나는 마음의 건강이 1점부터 5점 사이 어디에 있는지, 의미와 성장 분야에는 어디에 있는지,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스티커로 찍고, 네, 다 끝나셨으면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티커로 여기에 선이 있죠. 그럼 본인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네? 아까 내가 속한 조직이 많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조직, 가장 마음이 가는 조직,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조직, 뭐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색깔보다는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건강이 이 조직에서 한 3점쯤이야, 아니 3.5점쯤이야,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의미와 성장 분야는 어디, 지원적 관계는 어디, 이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주세요. 자기가 뭐라고 느낀다 하면 점수를 최대한 줄 때 가서 없는 게 많다. 의미와 성장. 활동하시는 걸 그만큼 의미를 느끼시냐. 열심히 한다. 집에서 하는 게 없으나. 마음의 건강 이게 높은 게 좋은 거야? 네, 5점이 좋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서 본인이 다 하셨으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가깝게 하시면서 모두 활동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안 친해요. 지금 안 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실 이렇게 모든 면으로 조금 활동을 하면 이렇게 친해지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활동을 하는 게 그 동네는 주민 자체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 네트워크도 형성하시는데 그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걸리 먹은 거 친해졌죠. 막걸리 가지고 다 하셨네요. 뭐 막걸리 드셨어요. 여기는 이미 좀 친해져서 커피도 드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하셨나봐요.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만 친해졌고 주변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불친해.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3개월 가깝게 교육을 같이 듣는 거는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촘촘하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못할 게 없는, 예. 그러니까 혼자 하긴 어려워도 함께하기 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좀 창의적인 일들도.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작업을 하셨죠? 작업을 하셨고 아마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네, 저기 계신 분은 회의가 있다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 지금 이제 스티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5점에 가깝게 쫙 네 분이 계신 데가 있고, 아니면 아주 쫙 스펙트럼처럼 펼쳐진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약하게 1점대에 가까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우리 모둠은 어디에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그 모둠의 머리가 제일 기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부터 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우리 모둠에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이야기는 아직 못했어요. 이야기 못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 좀 나누세요. 이게 마음의 건강은 다 개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옥점에다가 의미와 감정이나 지원적 관계는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과학이고 이거는 관계니까 이 과학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 마음 내가 건강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보람을 줍니다. 큰소리 잘 안 나고 싸움이 되는 거 남편이 아직까지 저한테 야자를 안 해요. 40년 동안. 네, 서로 가정에서도 학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에서 오면 당연한 거야. 여기서 퍼펙트하기가 사실은 힘든 거 같아요. 여기도 어떤 이제 70도 돈을 벌어.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해줘야 결말이 좀 아니 근데 농장을 하니까 나이 70도 힘들지 않아요. 땀이고 그러니까 막 기운을 막 이렇게 쏟아지니까 저도 막 다 하셨습니까? 예. 볼수 있을까요? 네네. 의미와 성장. 네네.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 2의 인생이 막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에 있는 마음의 건강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조직에서 같이 건강한 심리적 상태인가 아니면 그 조직만 불안하고 불편하고 내 심상태가 이런 건가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이 조직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일이 뭔가 내 성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보람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고 이제 이 관계는 이 조직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아니 서로 미워하면 꼴보기 싫어하는 이렇게 봉사자들 명예전사 이게 얼마나 나와 있을지 서로 선택하시면 돼요. 서로 저기 하면서 내년 되신 거예요? 들어오지 마. 내가 오늘 공부가 제일 낫습니다. 다. 이게 반적이 없어요. 오래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실망한 부분이 꽤 있어요. 아니 여기 무슨 말 그래서 여기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기대한 거에 좀 미친 거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관계는 뭐 아니 솔직히 이거 많이 나이도 또 관계가 만족하지만 네, 5분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거기서 재미공작소. 네, 재미공작소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한적 공간 활동이라든지 서로 공부하면서 지원하는 사람 거기 있는 가족을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도와줘서 이제 저기 기본 마음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데는 정자치 회를 표시하라고 그러면 이기예요 지금.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러냐면은 소통이 안 돼요. 네. 연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어디도 대화동이요. 어느 동 저는 백석 1동 어디 동은 모르셔도 괜찮고. 백석 일동 자, 앞으로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죠. 저도 뭐 그래서 마음 굉장히 그 지금
거기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확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계신 분들이 꼰대 분들인데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은데 이거 꼰대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결정이 된 거가 있으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정을 쏟아내시는데 댓글을 걸고 이게 그냥 내가 피로감이 많이 피로감이 많다. 저도 그래서 피로감.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이석증까지 왔어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다행히 그 스트레스 자, 30초 안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니까 예, 다른 내 자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는 것도 어쩔 수 제가 굉장히 아까 대리감이 있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누시던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 아니. 조금 그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 스티커 위치랑 분포도 그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둠에서 머리가 제일 긴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부터 할게요. 우리 아까 리더십은 경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 잘 경청해 주시고요. 자, 그쪽부터 우리 여기 모둠부터 좀 말씀을 나눠주세요. 행복한 조직인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만족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4분 다 마음의 건강이 5입니다. 아, 마음의 건강이 다 5랍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이 좀 높으시고 네. 굳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의미와 성장은 제일 낮은 점수를 표시하시는 분이 3.5를 표시를 하셨어요. 3.5. 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3.5를 하신 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원적 관계에는 모두 다 4를 표시를 하신 거 보면은 이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수 좀 주십시오. 우리 이쪽 모둠의 구성원분들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런 조직 안에서 사실 여기에서 그 원인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유형의 리더십 또는 그 조직에 있는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요 모둠도 한번 말씀 나눠주세요. 저희 모둠에서는 이번에 마음의 건강은 네 명이 다 4점 이상이고 한 분이 5점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 집안에서부터 서로 부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존중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봉사활동에 스트레스가 없대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나 이런 활동을 20년간 해오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마음 건강은 다 4점 이상이고 5점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와 성장은 활동을 하면서 같이 성장했다고 하시고 반면교사 삼아서 같이 성장해서 그 좋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시고 또 한 분은 한 분만 3점인데 이분은 이제 직업이 있으셔서 비교적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덜 드시는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런데 주변에서 보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훨씬 4점 이상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지원적 관계에서는 세 분이 4점 이상, 4.5 이렇게 정도 갔는데 서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봉사활동에서 이게 오해하셔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지원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그리고 한 명만 3점인데 여기는 이제 서로 지원적이니까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네, 상당히 이 모둠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갖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직장이라고 조금 예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두 모둠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사항을 찍으신 건 아니죠? 네, 아주 기대가 되는 모둠. 저게 굉장히 분포도가 상당히 넓게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어떠세요? 네.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히 솔직하게 붙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 좋다라는 쪽부터 굉장히 좋다라는 쪽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네. 이거를 해석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다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시고 네. 그 조직에서 행복을 못 느끼시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조직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리더십인가 어떤 간에 그 조직이 좀 잘 굴러가는 방향이 좀 아니라는 그런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강사는 시간을 지키거나 빨리 끝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네. 네, 스토브리그의 백승수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리더십이 있고 저런 리더십이 있고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예를 저는 이제 백승수 단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자,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을 그 리더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토브리그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프로야구 한 시즌이 끝나갖고 막 서로 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을 드라마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드림팀이 꼴찌팀입니다. 이 친구가 요즘 듣고 있는 우영우죠? 네, 듣고 있는 우영우. 네. 이 스토브리그는 이 프로야구 꼴찌팀인 드림즈의 이 백승수 단장이라는 사람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팀을 개혁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드라마한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이해되셨죠? 이 과정에서 백승수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냐면 처음에 거래적 리더십을 보입니다. 이 목표를 지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야구 선수들을 보상을 해요. 네가 이만큼 저만큼 하면 여기까지 연봉을 여기까지 계약하겠다. 그런데 못하면 연봉이 이렇고 해서 연봉 협상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을 보입니다. 백승수라는 리더십. 현실적인 거래죠. 그쵸? 그럼 내가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연락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런 거래적 리더십을 보이고요. 그것만 보이느냐? 변혁적 리더십도 보입니다.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만년 꼴찌팀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단장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너가 어렸을 때 한우를 받았던 그 지역, 그 야구 이런 이야기들을 자극을 주면서 행동을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이 드림즈에서 너의 비전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호각성하여 이 말썽꾸러기 스타 야구 선수는 대호각성하여 다시 드림즈라는 곳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면 바로 진성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진성 리더십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나에 대해서 잘 인지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여기서 보면은 백수수단들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감정 표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내지를 따르라 내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백승수에게서 발견했던 리더십은 이 바로 진성 리더십인데요. 매우 개인적이에요. 개성이 강해요. 싸가지 없다고 욕먹습니다. 처음에 이 팀원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백단장은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리더십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대로 맞게 그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백승수 리더십은 진성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그 팀원들 구성원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요. 이렇게 백승수라는 사람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리더십은 결정되어지거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민감하게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직이 어디를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리더십은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다양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백승수라는 잘생긴 남자를 소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을 왜 이야기할까요? 내가 잘나가고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훌륭한 리더십에 몸바치려고 리더십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조직, 그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경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관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이 조직 문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잠깐만요. 자, 이 동영상은 뭐냐면 진짜 인재를 찾아내는 하이네켄의 면접 과정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management style? Passion. And what's your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Stubborn. I think.
어떠십니까? 재밌으시죠?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조금 좀 보자라는 의미고요. 저렇게 채용되면 정말 뼈를 묻어야 되겠죠.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아. 그 엄청난 감중에서. 그래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그런 유연한 어떤 사고를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 이야기하는데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7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리더십 스타일, 구성원, 관리 시스템, 구조, 전략, 기술. 이것들이 모두 같이 평행선을 이뤄가면서 쌍두마차처럼 가야 조직이 문화가 균형맞게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 문화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학문적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 문화가 갖고 있는 영향력들은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들은 이제 어떤 색깔로 표현한 조직 문화의 유형이고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드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권력 집행이 핵심 조직 운영의 기재, 그러니까 먹이 사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죠. 옛날에 구구독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두려움입니다. 공포.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루려는 단기 지향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요. 이런 조직 문화의 특성은 마피아나 원주민이 주로 이런 레드, 그러니까 이 동물의 어떤 그 시스템에 닮아 있죠. 굉장히 초기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문화는 절대 이렇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엠버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군대 조직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계적 구조화에서 공식적인 역할에 의해서 강조되는 조직이 바로 이 엠버, 위계적 구조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때려지는 명령, 지시, 통제, 관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정을 공식화시켜서 어떤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대 또는 공무원 조직이 바로 이 엠버 단계죠. 이런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생각하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렌지라는 색깔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인 조직이죠. 그래서 이윤과 성장 이런 것들을 확보해내는 목적이 있는 조직이고요. 혁신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계속 이루어서 생산성을 계속 높이는 것이 목표인 조직이죠. 그래서 무엇은 명령을 통해서 방법은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능력주의,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의 문화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면은요, 피라미드 조직 구조를 유지하긴 해요. 그러니까 체계는 있습니다. 위아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인퍼먼트 리더십을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위임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동의가 되는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죠. 이런 것들이 문화지향적 조직들이고요. 아마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속해 있는 주민자치회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권한이 충분히 위임이 되었는지, 참여적일지, 합리적일지.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건 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리떼예요. 철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화하고, 그러니까 같이 통으로 움직이되 이 안에는 각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과 조직은 완전성을 보유했고, 이거 보면 직이나 직급이나 타이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게 다른 페이스북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 기획이나 절차 최소화하고 공식적 회의도 없습니다. 단지 자문 과정을 없을 뿐인 거고요. 신뢰를 중시하고 조직 내 경쟁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조직의 유형의 어떤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조직을 지향하는 리더인지를 앞서 이야기한 리더십과 지금 말씀드린 조직 문화와 같이 결합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색지 있으시죠? 예. 자, 요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2시간 동안 리더십,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 리더십이 뭔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뭔지 생각해봤고 일반적 리더십이 뭔지 통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최근의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직 문화까지 봤고요. 그럼 지금 이 오늘의 강의가, 오늘의 교육이, 오늘의 모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색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써주시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자, 써주시죠. 네, 색지에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모다. 그것은 네모이기 때문이다. 자, 빨리 끝내려면 45분이니까 2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은 강사 되고 싶어요.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요. 멋진 강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할까요? 가운데부터 할까요? 이제는? 네, 우리 선생님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자. 아까도 했는데 역시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다. 소통은 상호 존중이기 때문이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선생님. 주민자치회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용이다.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이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이기 때문이다. 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려이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네. 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정이다. 열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준다. 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보이다. 나의 아들을 부리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는 신념, 능력, 책임, 개명이다. 두루두루 갖추어야 리더십이 조직이 잘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네. 역시 영역 수련인 선생님과 다르십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향이다. 함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네. 선생님부터 이렇게 한 분 한 분. 네. 예,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는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열린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복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을 갖기 때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앉으셨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장식을 해주시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와 너희다. 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네, 훌륭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방향,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과 내용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이 지역을 바꿔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